한국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KF-21 보라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미 공군은 F-22 랩터의 뒤를 이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강의 전투기로 명성이 높은 F-22가 1997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지도 벌써 26년, 마침내 공중우세의 판도가 새로 쓰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때 아닌 비아냥이 KF-21을 덮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4.5세대인 KF-21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특히 전투기에 있어 세대 구분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격차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6세대기의 개념 중 절반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4.5세대 전투기인 KF-21로는 공중우세를 확보하기는커녕 출격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정말로 KF-21 개발 같은 건 시간 낭비, 예산 낭비에 불가능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KF-21이 6세대 전투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주력으로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15K, KF-16을 운용 중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공군 또한 주력은 F-15, F-16 계열 전투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헛소리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능 측면에서 본다면 F-35, F-22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는 성능보다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숫자입니다. 일례로 미 공군 기준 F-15, F-16 계열 4.5세대 전투기 보유량은 무려 1,300대에 육박합니다. 반면 F-35, F-22 같은 5세대기는 기껏해야 540대에 불과합니다. 보유 물량으로 따지면 절반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의 세대 구분은 성능이나 설계 구조에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벽히 뒤바꾸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적 격차가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한 세대 위에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선 100대 이상의 9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F-22는 2006년에 치러진 노던해치 훈련에서 F-15, F-16, F-A-18을 상대로 144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적을 기록하며 최강의 공중우세기로 등극했습니다. 이 덕에 F-22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전략무기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4.5세대라는 새로운 세대 구분이 확립되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경계는 극도로 희미해졌습니다. 한 전투기가 4.5세대로 분류받기 위해선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IRST, 복합 소재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KF-21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콕 집어 스텔스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능적 형상에서 상당 부분 스텔스기를 추종하기 때문인데요. 그래프로 따지자면 4.5세대기는 5세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서 있는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전문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F-22, F-35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그만큼 5세대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성능적 차이는 있겠지만 4.5세대기로 5세대기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적어도 4.5세대기 144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F-22 한 대를 격추할 수 없다라는 건 시대착오적인 어풍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전술과 지형, 방공 레이더의 백업, 조기경보 통제기의 유무 등이 공중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러나 6세대 전투기는 다릅니다. 물론 아직 실존하는 기체가 없는 만큼 여기부터 6세대 전투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5세대기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대용량 네트워킹,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야만 6세대기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임무 컴퓨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육해공의 전통적인 작전 영역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즉발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네트워킹 능력으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플랫폼 간의 정보 공유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6세대기의 기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장 전 영역에 걸친 정보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는 건데요. 6세대기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색적 및 추적, 최적의 화력 지원 유도부터 결심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존재가 전략 단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셈인데요. 또한 6세대기는 통상적으로 멈티가 기본입니다. 심지어 6세대기 자체가 무인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 6세대기 일대란 곧 전투기 안대와 로여링맨 역할의 무인기 수대를 한데 묶어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여링맨들은 지상에서 따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6세대기의 인공지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컨트롤합니다. 예를 들면 시드 임무에서 적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무인기를 선제 투입하는 식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6세대기 단독으로도 편대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아예 그동안의 전술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렇기에 4.5세대, 5세대 전투기로 6세대 전투기를 격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6세대기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면 수적 격차를 떠난 초월적인 성능으로 단숨에 주력으로 등극할 텐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차이가 다소 막연한 소프트 파워였다면 탑재 무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직관적인 변화가 예측됩니다. 일례로 5세대 전투기까지는 재래식 화약 무기가 기본 무장이었다면 6세대기부터는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 광속 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기본 무장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바다 위의 함정처럼 고출력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전력 생산, 여기서 발생한 추가 에너지를 이용한 항속거리 증가 등으로 작전 수행 능력에서부터 화력까지 말 그대로 한 차원 이상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F-22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미국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그 F-22를 압도할 외계인의 UFO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 독자 개발에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면 너도 나도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인데요. 미국의 NJD 프로젝트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GCAP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FCAS가 대표격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6세대기 독자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높은 건 미국뿐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고 FCAS 프랑스가 독자 개발을 운운하면서 협상 단계에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1년 3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개발을 주도하는 프랑스 다소의 갑질로 프로젝트 파기까지 언급되었다가 간신히 산업계합의에 도달하면서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건 GCAP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약도 없는 전투기 개발에 세 나라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다 보니 중간에 한 나라만 빠져도 사업 자체는 물론 나머지 두 나라의 전투기 시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판인데요. 심지어 영국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트너 중 한 명이 작업 시작 후 갑자기 철수할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끝으로 중국은 아직까지 컨셉 디자인만 공개했을 뿐이지만 독자 개발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카피품들의 역사를 보면 독자 개발이란 단어 자체가 중국과 연이 없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6세대기 자체를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6세대기에 도달하려면 5세대 전투기라는 발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든 모든 나라는 5세대기 개발 경험이 전무합니다. 특히 유럽의 개발국들은 이제 와서 5세대기를 새로 개발하기엔 늦었다는 판단과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에 5세대기를 건너뛰고 6세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걸음마는 할 줄 아니까 뜀박질은 건너뛰고 자전거를 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6세대 전투기라는 건 단계적인 기술 성장을 통해서만 그 윤곽을 거듭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들 대한민국이 아직 6세대기에 도전할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단한 오해입니다. 분명 전투기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늦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이나 뒤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늦은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 현실에 안주해서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연구개발과 동시에 6세대기 병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KF-21 개발 로드맵인데요. 최근 잠정전투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마지막 시제기 초도 비행만을 앞둔 KF-21은 블록 제로에서 블록 1 개발 단계입니다.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노후화된 F5, KF5를 대체하기 위해 긴급 소요분으로 40대 양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블록 2부터는 공대지 공대함 임무 또한 완벽히 수행할 수 있고 80대 양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화한 만큼 블록 2 단계에서부터 폴란드의 참여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블록 3와 이후 단계에서부터는 5.5에서 6세대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반매립 형태인 무장 탑재 방식을 완전한 내부 무장창으로 개수하여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용량 네트워크, 다영역 감지 센서 적용 등 구체적인 개발 방향까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KUSX를 연계한 멈티 체계 운용은 상당히 선명한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KF-21 무인편대기 개발을 주관하는 대한항공은 2025년까지 무인기 단독 초도 비행을 계획 중이고 2027년 KF-21과의 합동작전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4.5세대 단계에서부터 스텔스를 확보하는 5세대, 멈티와 이를 운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5.5세대까지 동시에 개발이 진행 중인 셈입니다. 6세대기 개발은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조바심 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뜻인데요. 오히려 끝에 가서는 착실한 단계적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더욱 빠르게 골라인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